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손잡은 공수처와 법원 등 권력기관들의 횡포에 국민적인 각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소식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 발표된 MBS 조사와 코리아 정보 리서치 그리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기류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떠나고 있음이 지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로 민주당의 33%를 앞섰는데 그 지난주와 비교할 때 지지율이 역전된 것입니다. 또 오늘 오전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7.8%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18살부터 29살까지 20대에서는 무려 22%가 급등한 22.2%포인트가 급등한 49.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6대 34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39대 36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역전 현상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인 12월 세 번째 주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48대 24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은 12%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갈수록 결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은 20에서 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었다.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인 2024년 12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은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그리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댓글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공수처와 국방부, 경찰 국수본, 이런 공조본이라고 그러죠. 공조본 관계자들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제55 수도방위사령부 제55 경비단장으로부터 관인을 빼앗아서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발뺌을 할 수 없는 혐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고 내란죄가 됩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급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호처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영장에 별도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2차 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기지법 위반을 할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받기로 하고 지금 계략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공조본 관계자들도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수처와 국방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소속된 윤 대통령 수사 관계자들은 14일 오후에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도방위사령부 제55 경비단장에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국수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비단장이 국수본에 출석하니까 이들은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제55 경비단장은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다면서 국수본 수사 관계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직원을 시켜서 55 경비단 관인을 가져오게 하고 또 미리 준비해뒀던 수사 협조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 부대장 제55 경비단장 대령 땡땡땡이라는 쪽지를 덧대 붙이고 거기에다가 제55 경비단장의 관인을 날인을 했습니다.
관인은 제55 경비단장이 직접 날인한 것도 아니고 공조본 관계자의 손으로 직접 날인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 관인을 탈취해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에 자기들 손으로 직접 날인을 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것이 내란이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공조본 관계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인장 부정 행사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사소한 범죄가 아니로 이는 내란의 범죄입니다. 공조본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정수 국수본부장도 지금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1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서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정수 국수본부장을 내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서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공수처와 공조본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 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서 공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를 침입했다면 이게 바로 내란이라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와 함께 내란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이제 검찰도 한통속인데 수사에 착수하면 뭘 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옹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다기보다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검찰과 상극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기구가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옹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내란죄 수사 초기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조본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조직을 급조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곧바로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내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원래 없는 수사권을 빼앗아간 데다가 공수처의 실력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